안녕하세요. 회로이론 1장 직류회로 강의를 하게 된 민병진입니다. 먼저 그 회로라는 과목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그 부연 설명 같은 거 좀 나가고 진도를 나갈게요. 지금 제일 먼저 직류교류가 나오는데 우리가 교류를 A씨라 표현하죠. 직류를 D씨라 표현하고 그러면은 오실로그래프로다가 교류를 갖다가 파형을 측정해 봤더니 이런 파형이 나온대요. 최대값을 기준으로 해서 값이 0부터 이렇게 순간순간 변한대. 그래서 교류를 순식값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실로그래프로다가 직류를 파형을 측정해 봤더니 이렇게 간대. 그래서 전압과 전류가 일정한 값으로 간대요. 그래서 값이 변하지 않는 게 직류다 이렇게 표현하네. 그러면은 지금 직류는 전압을 올리는 걸 우리가 승압이라 표현하죠. 전압을 내리는 걸 강압이라 표현하는데 승압 및 강압을 하실 때 뭐가 필요하다? 기계기구가 비싸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좋은 건 알아. 일정하게 가니까 손실 자체는 적어요. 손실은 적지만 승압 및 강압이 어렵기 때문에 이건 좀 힘들고 교류는 변압기 코일을 2배로 감으면 전압이 2배로 승압도 될 수 있죠. 또 줄이면은 반으로 작아지고 승압 및 강압이 쉬운 게 누구다? 교류가 된다. 승압 및 강압이 쉽다. 이거는 다 누구? 교류가 되고 얘는 어렵다. 어렵지만 비싸니까 기계기구가 비싸니까 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얘는 값을 이렇게 전압과 전류가 올 때 얘를 차단할 때 뭐가 많이 튀냐? 불꽃이 많이 튀어요. 차단할 때 불꽃이 튄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가 된다? 전위가 상승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절연이 파괴되죠. 근데 교류는 3 내지 8 사이클 퍼 세컨으로다가 여기를 딱 잘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불꽃 튀는 양이 작아. 결국 차단이 쉬운 게 누구다? 차단이 쉽다. 얘는 어렵다. 그러면은 지금 직류는 얼마? 20kV 이하 계통만 차단기가 개발되어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우리나라 발전소에서부터 이렇게 1차 변전소 이렇게 와서 2차 변전소 이렇게 갈 때 얼마다? 요 송전솔로 구간이 765, 345, 154. 전압이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는 직류로다가 얘를 송전하면은 손실 자체가 손실은 얘는 크고 얘는 작아요. 그러면은 직류가 좋아서 손실 자체가 작으니까 얘를 직류를 보내면 좋지만 어떻게 된다? 차단을 할 수 있는 차단기가 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든 전기를 이렇게 운반할 때 뭐로 온다? 교류로 밖에 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파형을 1초에 몇 번? 60번 반복하죠. 그래서 교류는 주파수를 얻기 쉬워요. 주파수. 얘는 주파수가 없죠. 주파수 때문에 누구? 회전 자계를 얻기 쉽다. 얘는 회전 자계를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회로에도 나오지만 전력에도 나온다 이 얘기죠. 다음 중 직류 송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그러면은 교류만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교류니까 교류만 잘 알고 있어도 답을 찍는데 무난하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 집에 어디 콘센트 수구까지 뭐가 온다? 교류가 온다 이 얘기죠. 그러면 콘센트 수구에서 우리가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아니면 핸드폰이나 가전제품이나 다 뭐예요? 직류로 기동되겠죠. 왜? 손실 자체가 작으니까 부피를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다? 아답터를 써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가지고 가전제품 쓰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강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콘센트 수구까지 볼 수 있다 이 얘기죠. 직류는 값이 일정하게 오는 걸 직류라 표현하고 교류는 어떻게 된다? 순간순간 변하는 걸 교류라 표현한다. 근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압은 다 누구? 전압 전류는 다 누구다? 교류를 사용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근데 1장 파트가 직류니까 그래서 직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요거 수도 파이프라고 보시자고. 수도 파이프에 물이 지나가요. 근데 여기에 뭐 있냐? 돌멩이가 있대. 그러면은 이 물이 우리가 물을 전류라 보고 여기 요거 수도 파이프를 전선으로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돌멩이 물이 지나가는 걸 막는 걸 저항이라 표현하죠. 근데 전류가 지나가는 걸 막는 저항 이거를 우리는 뭐다? 전기 저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오음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래. 뭔 얘기예요? 지금 이 전기 저항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전류는 작게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전기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는 작게 되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반비례 관계다.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일정한 상태에서 얘값이 커지면은 얘값도 커진대요. 이런 관계, 얘가 조건에서 저항이 일정하대, 전기 저항이. 그러면은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커져. 같이 커지는 거, 이걸 비례라 표현하죠. 나는 커지는데 너는 작아져야 돼. 이거를 반비례라 표현하는 거고. 그러면은 똑같은 도선의 굵기, 똑같은 재질인데 여기 길이보다 여기 길이가 3배 더 크대요. 그러면은 물을 집어넣었을 때 어느 파이프가 물이 잘 통해요? 얘가 물이 잘 통하고 얘는 물이 안 통하죠. 그러면 전류를 표현하면은 도선이 길면 길수록 전류가 잘 지나가기 힘들고 도선이 짧을수록 전류가 잘 통한다. 이렇게 개념을 볼 수 있겠네요. 또 똑같은 길이에 얘보다 얘가 더 굵을 때 그러면은 물이 지나갈 때 이 파이프가 물이 잘 통하겠죠. 얘는 물이 안 통하고 전선이 굵기가 굵으면 굵을수록 뭐다? 전류를 잘 통하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많은 양의 전류가 지나가려면 어떻게 한다? 굵기는 굵고 길이는 짧으면은 전류가 잘 통한다. 이 개념이죠. 그 다음에 똑같은 재질인데 똑같은 길이고 똑같은 단면적이에요. 근데 재질이 틀려. 얘는 금은동이래. 그러면은 요때 똑같은 양의 전류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어떤 도체가 전류가 잘 통하느냐? 은, 금, 동이죠. 그런데 은이나 금을 갖다가 전선 자재를 쓰면은 어떻게 된다? 허구한 날 사람들이 잘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요? 전류도 잘 통하고 그나마 자격이 싼 거. 우리는 동을 기준을 잡고 모든 걸 해석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각각 도체가 갖고 있는데 이 갖고 있는 저항을 뭐라 부른다? 고유 저항이라 표현하죠. 그러면 이 고유 저항이라는 놈은 어떻다? 도체가 갖고 있는 순수한 저항값이니까 어느 도체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지금 고유 저항이 제일 작은 게 뭐다? 은,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동이라는 얘기죠. 그럼 고유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뭐다? 전류를 잘 통하는데 가격이 싸고 그나마 도체 중에 잘 통하는 게 뭐다? 동이니까 우리는 동을 갖고 기준 잡는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오음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해서 방금 나왔는데 이 전기 저항이라는 놈은 요거 갖고 우리가 나온 공식이 뭐다? 로우의 A분의 L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기 저항 값이 커지니까 전기 저항이 커지면은 전류가 작게 흐르겠죠. 요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선의 굵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 전기 저항 커지겠죠. 반비례니까. 그러면 얘 값이 커지니까 전류가 작아지겠죠. 요 얘기하는 거죠. 고유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기 저항도 커지겠죠. 그러면 전기 저항 커지면은 전류가 작게 흐르겠죠. 요 관계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갖다가 뭐다? 전기 저항 구하는 공식이다. 오음의 법칙 I는 R분의 V고 R은 로우의 A분의 L이다. 요 공식은 어느 파트든 전부 다 나와요. 전력, 기기, 자기, 회로 다 나와. 왜? 요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전기, 기사, 실기 가시면 뭘 구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전선의 굵기를 구해야 할 줄 알아야지만 전선간 굵기가 나오겠죠. 그 굵기가 나와야지만 콘크리트 벽면의 두께가 나오겠죠.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건축이 되니까 얘가 실기 단골이죠. 그래서 단면적 구하는 공식이 얘만 있는 게 아니고 한 서너 개가 더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니까 기초니까 얘부터 좀 나왔다 이 얘기죠. 어느 과목이든 다 나오니까 지금 듣고 못 외워도 돼. 왜? 계속 보시다 보면은 외워지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부수적인 거 다 빼고요. 이렇게 설비가 돼 있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송전선로에 설비가 돼 있는데 이 전선의 길이가 한번 설비되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러면 결국 요거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이 얘기죠. 한번 설비가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 굵기하고 여기 굵기하고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동일한 굵기를 설치해야죠. 그러니까 한번 설치되면은 이 단면적도 일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설치하는 거 ACSR이면 여기도 뭐다? ACSR로 해야죠. 똑같은 재질로다가 전선을 갖다 설치해야 되죠. 그러면 결국 한번 설치되면은 고유 저항도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설비가 되면은 이 저항은 항상 어떠다? 일정하다. 그러면은 얘는 항상 설비가 되면 어떻다? 일정하다. 그러면은
I는 R분의 V라 하면은 항상 일정한 값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뭐 했어요? 직류는 항상 일정한 값으로 간다 그랬죠. 값이 순간순간 변하는 건 교류라 표현했죠. 그러면은 I는 R분의 V라 표현하면 뭐다? 얘가 직류다 이 얘기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2장에서는 그 교류가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한다? I는 Z분의 V로 표현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I는 R분의 V는 뭐다? 직류일 때 표현이고 I는 Z분의 V로 표현하는데 요걸 우리가 좀 이따가 용어 다 적어드리는데 임피던스라 표현해요. 그래서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의 X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요거를 유효분, 얘가 무효분, 얘가 피상분. 그럼 뭔 얘기냐? 요 J가 있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교류가 되는 거고 얘가 없으면 뭐가 된다? 직류가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무효분이 존재하면 교류, 무효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직류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1장이니까 I는 R분의 V라는 공식이 나왔지만 나중에 2장, 3장, 4장부터는 뭐가 나온다? 교류니까 I는 Z분의 V를 쓴다 이 얘기죠. 큰 의미를 먼저 갖고 공부하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옛날 산수 시간에 3 플러스 I사라고 썼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 표현했죠? 실수, 얘를 허수. 그러면은 러트에 3의 자승 플러스 4의 자승 했더니 5가 나왔죠. 얘를 뭐라 표현했다? 절대값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은 전기에서는 얘를 뭐라 표현한다? 유효분, 얘를 무효분, 얘를 피상분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렇게 I사라고 표현하면은 복소수 I사라 표현하면은 얘가 전류인지 얘가 복소수 I인지 혼동이 생기죠.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에는 I라 있지만 모든 교재 우리 전기인들이 약속한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한다? J로 표현하자. 그래서 3 플러스 I사 대신 우리 뭐 쓴다? J사로 표현한다 얘기죠. 그래서 I 대신 우리는 뭐 J로 놓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은 요거를 좌표를 보시면은 항상 우리 뭐다? 변하지 않는 걸 가로축 잡는 거예요. 얘가 누구? 요효분. 변하지 않는 거. 예. 실수라 표현하죠. 산수 시간에. 얘가 무효분. 산수 시간에 얘를 허수라 표현했죠. 그러면은 3 플러스 J4는 여기가 유효분이 3이고 무효분이 J4래. 이렇게 오면은 여기가 얼마다? 5다 이 얘기죠.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3의 자승에 4의 자승에 루트 때린 값은 5가 된다 이 얘기죠. 다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J4래요. 그럼 얘도 어떻게 된다? 3의 자승 플러스 4의 자승에서 5가 나오죠. 어차피 마이너스 3의 자승 마이너스 4의 자승은 마이너스는 플러스 두 개니까 플러스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랑 크기가 같아. 이 얘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J4일 때 얘 크기도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뭘 나타내느냐? 얘를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스칼라. 스칼라는 뭐예요? 크기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 결국 따지면 크기는 오지만 뭐다? 얘는 1사방면, 얘는 3사방면의 화살표를 갖고 있죠? 그러면 결국 얘는 크기하고 방향을 갖고 있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 벡터라 표현한다 이 얘기죠. 벡터란 놈은 방향을 갖고 있어요. 순간순간 값이 변하죠. 그래서 나중에 순식값을 구할 때는 벡터로 해석하는 거고 스칼라, 크기를 변하죠. 이때는 누구? 실효값을 구할 때 실제 쓰는 값, 이때는 스칼라, 얘를 갖고 이용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시험장에서 3 플러스 J3은 루트에 3의 자승 플러스 4의 자승 때리면은 시간이 다 가. 어떻게 하냐? 3, 4, 5, 6, 8장, 9, 12, 15, 그 다음에 3, 4, 12, 16, 20 이런 식으로 2배, 3배, 4배, 2배, 3배, 4배, 2배, 3배, 4배 그러면은 얘가 유효, 얘가 무효, 얘가 피상 또는 얘가 무효, 얘가 유효해도 피상은 변해 안 변해? 스칼라 크기니까 변하지 않죠? 이 얘기가 뭐냐? 9 플러스 J의 12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러트 9의 자승 플러스 12의 자승 해야 되니까 얼마 나와요? 15 나오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9, 12, 15다 하면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뭐다? 15라는 값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긴하게 써먹어. 계산 문제, 100문제 중에 요거만 알아도 서너 개는 맞춰요. 3, 4, 5, 6, 8장. 그래서 요거 꼭 암기하시고. 그랬더니
30, 40이면 얼마인지 모르는데 0 붙이면 되죠. 60에 80이면 100이면 되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꼭 3, 4, 5만 외우지 마시고 3, 4, 5니까 30, 40, 50 이렇게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죠. 지금 우리가 그 스칼라하고 벡터를 갖다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항상 좌표를 잡을 때 여기가 단위법으로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허수 J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J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0도야.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 동상. 그렇죠? 0도 동상. 다른 말로 알만의 회로. 왜 그런지는 2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들어만 보고 가시는 거야. 무유도성, 직류, 코사인 세타 1. 전부 다 같은 편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됐대요. 몇 도요? 90도죠? J 하나당 몇 도다? 90도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해석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1로 가면은 뭐가 돼? J가 두 개 있는 거죠. 그 J 자승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신다 이 얘기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J가 3개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있으면은 J가 4개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요 식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건 뭐다? 요거 J 하나당 90도고 J 자승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거를 나중에 어디 써먹냐면은 J의 3분의 1이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 분모 분자에다 같은 수를 곱해도 그 수는 변함이 없죠. 그러면은 J 자승은 얼마? 마이너스라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J의 3분의 1이다. 요걸 요렇게 고칠 수도 있다. 요때 써먹은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계산기가 다 해결해 주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파트도 나오니까 요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은 지금 1kg은 몇 g이죠? 1000g이죠? 10의 3승g이 되겠네. 그러면은 1g은 몇 kg? 10의 마이너스 3승kg이죠. 어떤 얘기냐? 큰 단위를 작은 단위 가면은 무슨 승? 플러스 승. 작은 단위를 큰 단위를 물어보면 무슨 승? 마이너스 승이다. 요 개념, 요거 갖고 우리가 단위를 해석을 하신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은 1암페어는 몇 미리암페어? 미리래요, 미리. 10의 3승 미리암페어죠. 근데 전기인들끼리 약속한 거예요. 이렇게 소문자 M을 2개 쓰면은 도면이 복잡해진다. 그래서 소문자 M을 하나만 써도 우리가 어떻게 읽자? 미리로 읽자. 이렇게 약속한 거죠. 그래서 1암페어는 10의 3승 미리암페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1미리암페어는 몇 암페어다?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다. 큰 단위, 작은 단위, 작은 단위, 큰 단위. 이 개념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이제 뭘 보시냐면은 그나마 회로책을 읽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 좀 보려고. 지금 제일 먼저 나온 게 이렇게 표현하면은 얘는 전류죠. 전류라 읽어요. 이거를 암페어. 암페어라는 사람이죠. 사람이란 그 암페어라는 사람이 얘를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 사람 이름을 외워야 돼. V라 표현하면은 전압이에요. 볼티지. 예. 근데 나중에 가시면은 지락전류, 단락전류, 무부하전류, 송전단전압, 수전단전압, 무부하전압, 뭐 여러 단락전압 막 나와. 그 대신 기본적인 거 그냥 틀로다가 제가 적어드리는 거야. 기본적인 틀로다가. 자세히 파생되는 거는 그 파트 가서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돼요. R로 표현하면은 저항이죠. 요거를 옴이라 표현해. 옴. 그렇죠? 얘를 표현하면은 리액턴스. 얘도 옴으로 표현해요. 근데 이 리액턴스를 가만히 뜯어서 봤더니 XL이 있고 XC가 있어요. XL을 우리가 뭐라 표현하느냐? 유도성 리액턴스. XC를 용량성 리액턴스. 용어니까 용어만 보는 거니까 우선. 그 다음에 그 Z를 임피던스. 얘도 옴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쓰면은 콘덕턴스. 얘를 이렇게 표현해요. 얘가 뭐다? 모우. 모우라 읽어요. 모우. 그 다음에 B로 표현하면은 서셉턴스. 얘도 모우라 읽어요. 그 다음에 Y로 표현한 게 어드미턴스. 얘도 모우라 읽어요. 그러면은 지금 요거 3개 하고 제가 요거 3개를 우선 적어드렸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X, 어드미턴스는 G 플러스 JB. 뭔 얘기냐? 요걸 우리 무슨 성분? P상분. 요걸 무슨 성분? 유효분. J가 붙어있는 게 무슨 성분? 무효분이죠. 얘랑 얘는 단위가 옴이고 얘는 단위가 다 뭐죠? 역수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같은 성분끼리 역수가 돼야 돼. 임피던스하고 어드미턴스는 역수. 그렇죠? 저항하고 콘덕턴스는 역수. 리액턴스하고 서셉턴스는 역수.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어드미턴스하고 임피던스하고 역수죠.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죠. 콘덕턴스하고 저항하고 역수. 서셉턴스하고 리액턴스하고 역수.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좀 아까 I는 R분의 V에서 옴의 법칙이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정리하면은 V를 구하면은 얘가 일로 넘어가면 되죠. V는 누구다? IR이죠. 그 다음에 R을 구하면은 얘랑 자리 바꾸면 되죠. 어떻게? I분의 V가 되죠. 그러면은 지금 콘덕턴스하고 저항하고는 역수관계죠. 그러면은 요거를 I는 R분의 1이 콘덕턴스니까 GV로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R이 어떻게 된다? R이 G분의 1이니까 G분의 I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요걸 G로 표현하면은 얘랑 역수라며. 그러면은 V분의 I 써도 상관없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큰 틀. I는 R분의 V.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유도하면 되는 거야. 이항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 그 다음에 콘덕턴스하고 저항 역수다. 이것만 외우면은 얘들을 다 파생할 수 있죠. 큰 틀의 공식을 하나 외우고 우리는 어떻다? 나머지는 파생시키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번 이해를 하고 가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공식을 지금 6개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만 암기하시면 되는 거죠. 공식을 작게 외우는 방법을 하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L이 뭐냐? 인덕턴스. 요거를 우리가 뭐라 읽는다? 헨리. 그 다음에 C를 정전 용량. 다른 말로 커패시던스. F로 표현하고 얘를 페럿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본 단위가. 그 다음에 P는 유효전력. 단위가 와트. PR은 무효전력. 단위가 요거를 VAR, 바라 읽어요. 바. PA, P상전력. 요거 단위를 VA로 표현해요. Q로 표현하면은 전기량, 전하량. 그래서 얘를 C로 표현하는데 얘가 뭐다? 쿨롱이라 읽어요. 그러면 전기량은 뭐냐? Q란 놈은 어떻게 된다? IT란 공식이 있어요. 쿨롱은 암페어 세크랑 같아요. 그럼 여기 식에서 전류 I는 T분의 Q죠. 그럼 암페어는 누구랑 같아? 쿨롱 퍼 세크랑 같은 거죠. 이 얘기가 뭐냐? 시간당 이동한 전기량을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 전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간당 이동한 전기량을 전류라 표현한다. 그렇죠? 전기량, 전하량 같은 표현이고 요거 하면서 공식을 요거 앞에 1장 보시면 공식 몇 개 있어요. 그거 한번 정리해드리고 가보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외우냐? Q는 IT 외우기가 힘드시면은 회수천 질문할 때 그것이라고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또 요거 말고 또 뭐 있냐? Q는 시브리. 요 공식도 있어요. 쿨롱은 페러볼트. 전기량은 어떻게 한다? 전위에다가 정전 용량만 곱하시면 전기량 나온다. 어떻게 외운다고? Q는 시브리어라. 이렇게 외우시면 간단하게 외울 수 있겠네요. W 표현하시면은 1. 얘가 또는 사용 전력량. 1이나 사용 전력량. 그 결국 뭐예요? 줄이죠. 사용 전력량이라는 얘기는 전력에다가 시간 곱한 거죠. 전력은 와트, 시간은 세크. 와트, 세크가 같은 게 누구다? 1, W다. 근데 요거만 있는 거냐? 아니죠. 1은 VQ. 우리가 캠핑이나 그런 데 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삼겹살을 꽂아가지고 돌리죠. 그래서 어떻게 배워? 바베큐. 바베큐. 이렇게 외우시면 돼. 또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 피 튀기게 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던지. 그러니까 지금 요거 단위 명칭하면서 공식 몇 개 나오는 거, 일장에 나오는 거, 그거 좀 몇 개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보시면 돼. 바베큐, 일은 피 튀기게 한다. 그 다음에 M은 상호 인덕턴스. 그래서 이것도 헨리로 읽어요. 파이를 자속이라 읽어. 단위를 이렇게 WH에서 웨버. 이렇게 읽네, 웨버. 요 정도만 하시면은 회로책에 있는 거 웬만한 건 다 소화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럼 다시 결론 내리면 아까 I는 R분의 V라 그랬죠. 아, 얘는 항상 어떻다? 일정한 놈이다. 그래서 뭐다? 직률 때 얘 써먹는 거고, 우리가 교류에서는 어떻게 한다? I는 Z분의 V로 표현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Z는 앞으로 계속 나오지만 R 플러스 J의 X다. 요 J가 있으면은 뭐가 된다? 교류가 되는 거고, J가 없으면 Z하고 R하고 같은 거니까 직류가 된다. 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파생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는 건 다 뭐가 된다? 요게 기본 단위다 이 얘기죠. 그러면 단위를 환산하는 거 그거 좀 한번 더 보자고요. 얘가 기본 단위예요. 제가 이렇게 했어. 요걸 뭐라 읽었죠? 패럿. 요거 대신에 헨리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요거 대신에 옴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요거 대신에 웨버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개, 요거 대신에 쿨롱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기본 단위는 하나 잡았다는 얘기예요. 정정윤양 C로다가 요거보다 1000배 작은 거 우리는 뭐라 부른다? 요거를 밀이라 읽죠. 요보다 1000배 작은 걸 뭐라 읽는다? 요거를 마이크로라 읽어요. 요거다 1000배 작은 거를 우리가 요거를 N이다 표현하고 나노다 이렇게 읽어. 요거보다 1000배 작은 거 우리는 P로 표현하고 요거를 피코다 이렇게 읽어요. 물론 더 작은 것도 있어. 근데 시험 문제 안 나오죠? 요까지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요렇게 가면은 큰 단위 작은 단위죠? 10의 3승. 요렇게 가면은 10의 3승. 얘를 이렇게 가면은 10의 3승. 요렇게 가도 10의 3승.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 왜? 작은 단위가 큰 단위가 한 거니까. 이렇게 가도 뭐다? 10의 마이너스 3승. 요것도 10의 마이너스 3승. 얘도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면은 10의 3승하고 10의 3승하고 곱하면 10의 6승 내는 거죠.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3승하고 10의 6승하고 곱하면 10의 3승 되는 거죠. 아, 승끼리는 어떻게 한다? 더해주고, 승끼리는 6에다가 마이너스 3 더하면 3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더라. 다시 한번. 10분의 1은 0.1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0.1분의 1은 결국 얼마야? 0.1이 얘가 결국 10분의 1과 같은 거죠. 이렇게 되나요? 지금 요게 0.1이라서가 요거 분의 요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뭐 10분의 1이 0.1이니까 0.1분의 1은 10이죠. 그 이 얘기 뭐냐? 요거 분해는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 뒤집으면 되더라 이 얘기죠. 요거 분해는 얘를 뒤집으면 돼. 그러면은 S 플러스 2분의 1분의 1이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 분해는 얘를 뒤집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S 플러스 2로 된다 이 얘기죠. 부분적으로 산수가 필요할 때는 그 내용 나가면서 산수를 조금씩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얘보다 1000배 큰 거 우리는 뭐라 읽어요? 키로라 읽죠, 키로. 얘보다 1000배 큰 걸 뭐라 읽어? 메가. 요거를 메거라 읽죠. 얘보다 1000배 큰 거를 우리는 요거를 기가라 읽어. 물론 테라도 있지만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제일 큰 단위고 일로 가면 갈수록 작은 단위예요. 일로 쭉 가면 갈수록.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큰 단위, 작은 단위. 작은 단위를 큰 단위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해도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도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면은 거꾸로. 이렇게 가면은 큰 단위를 작은 단위 갔으니까 10의 3승. 이렇게 가면은 10의 3승. 이렇게 가도 10의 3승. 아,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패럿을 마이크로 패럿 물어보면은 10의 3승, 10의 3승이죠. 몇 승? 10의 6승 되겠죠. 패럿을 나노 패럿을 물어보면은 10의 9승. 패럿을 피코 패럿을 물어보면은 10의 12승이다 이 얘기네. 이해가시나요? 그러면은 거꾸로 요거부터 할까요? 여기서 피코 패럿을 패럿으로 물어보면은 반대니까
왜? 작은 단위를 큰 단위 가는데 3, 3, 3, 3, 10이죠? 이렇게 따지시면 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된다? 10의 마이너스 9승. 이렇게 물어봐도 10의 마이너스 6승.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겠고, 여기서 이렇게 바로 기본 단위 물어보면은 10의 9승이죠? 이렇게 물어봐도 10의 6승. 이거를 전 과목의 문제, 계산 문제 풀려면 이거를 갖다가 못하면은 맨날 헷갈려. 언제는 10에 마이너스 6승을 곱하고 언제는 10에 마이너스 3승 곱하고 막 헷갈린대.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을 잡는 것도 공부하는데 기초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페럿이다 얘만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헨리가 올 수도 있고 옴이 올 수도 있고 웨버가 올 수도 있고 쿨롱이 올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기본 단위가 오면은 이렇게 작은 단위가 뭐 어떻게 한다? 3승씩 늘어나는 거고, 기본 단위에서 큰 단위가 뭐 어떻게 된다? 3승씩 마이너스 승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 1피코 쿨롱은 몇 쿨롱이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1 곱하기 11마스 마이너스 12승이죠. 기본 단위로 고쳐야 기본 단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1.5 마이크로 페럿이래. 얘는 몇 페럿이에요? 그러면은 1.5에다 얼마 곱해야 돼요? 10에 마이너스 6승 곱해야지만, 왜? 작은 단위가 큰 단위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기본 단위 페럿이 나온다는 얘기죠. 1.5 메가 MVA래. MVA. 메가 볼트 암페어래요. 1.5. 얘를 얼마 VA니? 그러면 1.5에다가 메가는 10의 6승이죠. 6승인데 작은 단위가 쓰니까 이렇게 승 붙이면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0.2 메가옴이래. 얘는 몇 옴이니? 그러면은 큰 단위죠. 얘는 작은 단위죠. 0.2에다가 10의 6승 곱해야지 옴 나오겠죠. 이렇게 기본 단위로 환산을 해야지만 우리가 뭐 한다? 기본 단위가 들어가야지만 기본 단위가 나오더라. 이게 기본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은 꼭 준비하고 가셔야 돼.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콘센트 수구까지 뭐 하는 거예요? 교류 쓴다 이 얘기죠? 근데 이 파트는 직류니까 직류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나중에 심벌에서 요렇게 뾰족하게 그리면은 얘가 R이에요. 요걸 요렇게 둥그렇게 그리면은 얘가 L이야. 요렇게 그리면은 콘덴서 C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유효분, 얘들을 무슨 성분? 무효분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은 유효분만 얘만 존재한다 그러면 직류가 되는 거죠. 얘들도 존재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교류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이해 가시죠? 얘만 존재하면 직류, 얘들 다 같이 존재하면 교류가 된다 이 얘기네. 직류 교류 정의를 딱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직렬하고 병렬 얘기 좀 하자고요. 직렬은 뭐죠? 우리가 직행버스, 직통버스야, 직행버스야. 터미널에서 목적지까지 직행으로 간대, 다이렉트로.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승객 인원은 변해 안 변해요? 도중에 쓰지 않고 다이렉트로 가니까 승객 인원 변하지 않죠? 일정한 값이 가는 거죠? 얘가 직렬이야. 여기 흐르는 전류나 여기 흐르는 전류나 어디 흐르는 전류든 항상 일정한 거. 결국 직렬은 전류가 일정한 상태. 이거를 우리는 뭐다? 직렬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병렬은 전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갈라져.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전류고 나가는 전류래.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한 거는 얘랑 같아야 되겠죠? 이게 말로만 듣는 키르호프 제1법칙이죠. 아무튼 병렬은 전류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개념 생각해 보자고요. 얘는 전류가 이렇게 해서 오죠. 이걸 직렬이라 표현하죠. 얘는 전류가 이렇게 갈라지죠. 병렬이라 표현하죠. 이게 백열전구예요. 만약에 직렬일 때 요게 죽어버리면은 회로가 끊기죠. 아, 그러면 나머지 등은 불이 안 들어오겠네. 근데 얘가 죽어도 전류가 이렇게 가죠. 얘만 못 가는 거지. 그러면 얘만 죽은 등만 불이 안 들어오고 나머지는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그렇죠? 회로가 통하니까. 아, 그러면은 모든 부하는 뭐다? 병렬의 원칙이야. 그러면 형광등 보자고요. 형광등 위에 있는 거 220, 옆에 있는 거 220, 옆에 있는 거 220이죠. 왜? 형광등은 부하니까 병렬이잖아. 아, 그럼 병렬일 때 뭐가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다.
항상 반대예요. 아, 직렬은 뭐가 일정해? 전류가 일정해. 병렬은 뭐가 일정해? 전압이 일정해. 항상 내가 회로를 했으면은 공부하면은 하나만 제대로 알면은 나머지는 반대. 이게 찍으시면 돼. 그래서 나중에 전력에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전설로는 직렬로 해석하고 모든 부하는 병렬로 해석한다. 부하가 뭐죠? 형광등, 에어컨, TV, 냉장고 다 뭐요? 전기 기계기구를 소비하는 놈, 그렇죠? 일을 하는 놈, 그걸 부하라 변하죠. 변압기 부하죠. 발전기 부하죠. 그건 나중에 기기 파트 가시면은 발전기 직렬 운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왜? 다 병렬이니까. 발전기도 이렇게 직렬로 운전하면은 얘 죽어버리면 운전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발전기도 어떻게 운전해야 돼? 다 이렇게 운전해야 얘 죽어도 얘가 운전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이 있지 직렬 운전 조건은 없다는 얘기죠. 전동기도 뭐다? 병렬 운전이죠. 변압기도 뭐다? 병렬 운전이죠. 형광등도 뭐다? 병렬 운전이죠. 그래서 모든 부하는 다 뭐다? 전압, 병렬 운전, 전압이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전선로, 선로대, 송전선로대, 배전선로대 이런 선로는 다 뭐다? 직렬로 보시고 전류가 일정하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신다 이 얘기죠. 지금 개념만 좀 나간 거죠. 예. 이어서 우리가 그 정상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이것도 한번 해봐야 돼. 얘가 밑변인가요? 얘가 높이? 얘가 빗변? 근데 우리는 항상 뭐다? 아, 변하지 않는 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유효분. 변하는 걸 세로축을 잡아. 얘를 무효분. 이거의 크기를 우리는 뭐다? 피상분. 이렇게 표현해요. 유효, 무효, 피상. 그러면은 요게 세타가 있겠죠? 세타. 그러면은 빗변분의 높이. 이걸 우리는 사인 세타라 불러요. 빗변분의 밑변. 이걸 우리는 코사인 세타라 불러요. 밑변분의 높이 얘를 탄젠트 세타라 불러요.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누구? 빗변분의 높이.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은 역률, 유효율, 무효율 따질 때 필요한 거고 얘는 각을 따질 때 필요해. 각.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면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의 X라 했죠. 앞으로 계속 들으니까 얘가 뭐지 할 필요 없어요. 계속 들으니까 외우실 거라고. 얘는 유효분, 저항, 리액턴스를 무효분, 얘를 피상분. 그러면 얘가 R, 얘가 리액턴스, 얘가 임피던스 이렇게 변하겠죠. 그러면은 빗변분의 높이는 임피던스분의 리액턴스죠. 빗변분의 밑변은 임피던스분의 R이죠. 저항. 밑변분의 높이는 R분의 X가 되겠죠. 그래서 위상을 따질 때 봐요. 요거 두 개 갖고 우리가 위상 따지는데 얘가 피상분이야. 기준이죠. 피상분분의 얘가 뭐다? 무효죠. 그래서 얘를 무효율이라 표현해. 얘는 피상분의 유효죠. 이거를 유효율이라 표현해요. 다른 말로 얘를 역률이다 이렇게 표현해. 피상분의 유효, 유효율을 다른 말로 역률. 피상분의 무효, 무효니까 무효율.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요거를 잡으셔야 돼.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볼까요? 탄젠트 세타는 유효분의 무효라 그랬죠. 지금 우리가 개념을 이제 요거는 언제 이용하냐? 세타가 몇 도냐? 이거 따질 때 요 방법이 필요해요. 양변에 같은 수를 나누거나 곱해도 그 수는 변함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탄젠트 요거 날라가죠. 그러면 결국 세타는 탄젠트분의 1의 R분의 X죠. 다시 10분의 1은 0.1이죠.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1승은 0.1이죠. 그러면 10분의 1분의 1은 10이라 그랬죠. 10의 1은 요게 1승이죠.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1승. 그래서 이게 다 같다 이 얘기죠. 그렇죠? 요거는 분해는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은 요거를
요거로 보고 요거를 요렇게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다? 탄젠트의 마이너스 1승의 r분의 x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읽는다? 이거를 우리는 아크 탄젠트다 이렇게 읽죠. 세타 각은 뭐다? 아크 탄젠트 r분의 x다. r은 뭐다? 유효분. x는 뭐다? 무효분.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을 외워도 좋지만 세타는 아크 탄젠트 유효분의 무효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더 좋다 이 얘기죠. 이렇게 해서 기초적인 내용 설명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장에 대한 내용 설명을 나갈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